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한낮에도 1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제는 한낮에도 쌀쌀합니다. 따뜻한 옷차림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7.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2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세찬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 11도, 포항과 경주, 울진이 12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1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동해상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주말에는 낮 기온이 조금 올라서 한낮에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지역 요양병원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5, 6개월이 지나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방역당국이 면회를 제한하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난달 24일 치료사 2명이 확진됐습니다. 그 뒤 환자와 종사자 연수의 감염으로 지금까지 누적 132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북 고령의 요양원에서도 지난 3일 선제 검사에서 7명이 한꺼번에 확진된 뒤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6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대구에서만 지난 8월 이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13곳에서 242명이 확진됐습니다. 고위험군에 속해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약화돼 돌파 감염이 속출하는 겁니다. 조기 인지 미흡으로 인해서 검사가 지연되고 백신 완자 접종 후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접종 효과는 감소되는 것, 그리고 밀폐 밀집된 환경과 방역 수칙의 준수 미흡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이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일주일에 한 번 선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입원 환자도 입원 전 한 번만 하던 검사를 입원 3일차에 한 번 더 하도록 했습니다. 면회는 비접촉을 원칙으로 추가 접종을 완료한 환자만 접종을 완료한 면회객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접종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만큼 추가 접종, 부스터샷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동료와 함께 추가 접종을 조기에 실시해서 그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시에는 접종 완료자만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한 고위험군의 무더기 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이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의 고삐를 다시 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 흥해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환자 A씨가 입원 전 검사에서 확진된 데 이어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 의료진 등 4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환자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며 추가 확진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는 확진자가 나온 외동의 공단과 동국대 경주병원과 관련해 어제 3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시가 남구 장기면 일대에 대규모 첨단 연어 양식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수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양식단지가 들어서면 배설물과 유해약품이 바다로 흘러들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시가 예산 400억 원을 들여 만들기로 한 스마트 연어 양식장 예정 부지입니다. 2024년까지 이곳 2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시험시설을 만들고 7배에 달하는 배후 부지에 양식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초 노르웨이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선진 수산 기법도 전수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양식단지가 들어설 경우 양식장 오폐수로 인한 극심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사료 찌꺼기와 배설물, 약품 등의 유해물질이 해상으로 배출되면 삶의 터전인 연안 해안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연안은 이전에도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미역과 해조류 등 수산물이 멸종되는 이른바 백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스마트 양식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연어 양식이 전국적으로 늘다 보니 경제성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이미 강원도는 2040년까지 1조 원대 투자를 통해 아시아 최대 연어 생산단지 조성을 선점해 공급 증가에 따른 경쟁력 하락도 우려됩니다. 우리 젊은 층에서 선호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얼만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해 포항시는 양식작물을 정화시켜 다시 사용하는 순환 여과 시스템이어서 해양 오염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을 자기들 현재 얘기하는 설계상에는 한 97% 정도를 그대로 재활용을 물을 계속합니다. 정제돼 가지고 소량만 물이 배출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연어 양식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발행하는 포항사랑 상품권이 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팔렸습니다. 포항시는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올해 마지막 발행액 350억 원 가운데 어제 50%가 팔렸고 오늘 중 완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부터는 모바일 상품권 100억 원이 추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구미 국가산업단지에도 화물 운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체마다 요소수가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발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출용 전선을 감는 스틸 드럼을 생산하는 구미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충남 당진의 거래업체까지 왕복 500km가 넘는 거리를 하루 한 번씩 대형 화물차가 오가며 제품과 소재를 실어 나릅니다. 화물차의 요소수를 이틀에 10리터 한 통씩 쓰는데 지난달 하순부터 요소수를 구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한때 6일치 30리터밖에 남지 않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오리들 주는데 한 2시간 소요를 해야지 오리들 받을까 말까 합니다. 평소 구입 가격의 2~3배를 주고 10통 20일치를 구했지만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운반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저희 자차가 운행한 것보다는 운반비도 그렇고 납기 문제도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고. 이 업체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대기업의 전자제품 운송을 주로 하는 물류업체의 화물 운전기사는 10년째 거래하는 주유소에 요소수를 구하러 갔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지금 한 이틀치 있어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아마 차 거의 막 절반 이상 섰을 거예요.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오가는 화물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는 그제 요소수 1000리터가 들어왔지만 6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주문은 미리 다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배송일이 계속 뒤로 밀리는 거죠. 이제 내일 와야 될 게 한 3~4일 후에 오고 또 그 전에 넣어놨던 것들이 또 차례대로 쭉 밀리는 겁니다. 구미 상공회의소는 요소수 사태로 물류가 몇 주 안에 멈출 수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권역별로 민관 합동 대응반을 꾸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 경북 소방본부도 요소수 3개월치를 확보하고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현재까지 요소수 12,310리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달 평균 사용량 3,600리터를 감안하면 3개월치 분량입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현재 보유량으로 보면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출동 건수가 많은 겨울철까지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경에서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 연속으로 시민 2명이 점촌 119 안전센터 차고 앞에 요소수 10리터 2통과 10통을 두고 가는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경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 포항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홍정근 의원은 매년 간호사들의 이직이 많다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인력 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나기보 의원은 도민과 의료원 간 신뢰 형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경식 의원은 응급실에 상주하는 전문의가 없고 기관 평가 역시 저조하다며 혁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정년퇴직 교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선 전 이사장의 배임에 대해 법적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극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질타가 나왔습니다. 통학버스라든지 학원 차량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2차선에 막 들어오거든요. 시군에 좀 건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 현황 파악을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정년 퇴직한 교사가 다시 기간제로 채용된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113건.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억 5,800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1년 2월 28일 퇴직하고 20일 3일 날 기한일로다 채용 임용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명백히 잘못된 상황입니다. 일주일 4시간만 수업하고 연봉 1억 원을 받는 원로교사라는 게 있는데 전국에 84명, 이 가운데 경북에는 12명, 14%나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감사장 밖에서는 유치원 방과 후 전담 교사들이 정해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묘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유치원에서 헌신해 왔습니다. 자격에 걸맞는 처우를 위해 끝까지. 경북경제진흥원 감사에서는 공공배달앱 먹개비 사용량이 회원당 한두 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박진우 전 이사장이 직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와 재단의 예치금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 행위 등을 저질렀지만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경북도청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창재 김천시 부시장도 최근 김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서태원 봉화군 부군수도 칠곡 군수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송경창 경북 환동해 지역 본부장이 명예퇴임을 하고 경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이부형 경제특보도 도지사에게 사의를 밝혔는데 이 특보는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 엑스포 대공원 내 억새 군락이 가을 바람결을 따라 일렁이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경주 엑스포 대공원 억새풀 군락은 축구장 3개 크기로 맨발 전용 둘레길, 비움 명산길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성인 키보다 높고 빼곡 키 자라 울창함을 자랑합니다. 억새풀 군락은 계절 명소로 자리 잡아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간혹 억새풀 사이로 산토끼와 꿩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시내버스인 새천년 미소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새천년 미소 버스 노동자 245명 가운데 60여 명이 초탁직이라며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년간 321억 원을 새천년 미소에 지원했다며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이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대상에 선정된 사동 삼리 마을의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섭니다. 울릉군은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사동 삼리 마을의 주택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시행 계획과 설계 용역을 마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8개 기관이 장애인 근로자 120명을 채용했고 내년에는 152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한낮에도 쌀쌀합니다. 따뜻한 옷차림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7.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2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세찬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 11도, 포항과 경주, 울진이 12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1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2도 선에 머무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동해상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주말에는 낮 기온이 조금 올라서 한낮에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